칼바람 불면 바빠지는 강원도에서 발견한 귀한 보물. 매서운 바람 이겨낸 황태의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의 변신을 대박의 기술에서 알아보고요. 엄동설안의 황량하기 그지없는 산속에서 찾은 대왕 보물의 정체는? 나는 자연산이다에서 만나봅니다. 나한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이상 신호들, 무엇이 원인인지 건강의 기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을 더 즐겁게 정보는 더 알차게 생생 정보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솔입니다. 네, 요즘 바람이 한결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은 좀 쉽게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재필 씨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목도 까슬까슬하면서 감기인가 싶고 건강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하루가 다르게 피곤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크게 차이가 날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구자권 한의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구자근이라고 합니다. 네,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절기, 면역력, 건강,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체력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활동하는 행동 체력과 아니고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체력이 있습니다. 네. 이 방어 체력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할 경우는 우리 몸은 36.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환절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면역력을 지켜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면역력을 꾸준히 지키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면역세포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첫째, 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장. 두 번째로는 그 장을 움직이는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척추에. 척추. 네, 이 면역력 지키는 방법은요. 잠시 후에 건강의 기술에서 알아보고요. 수요일을 여는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자연산이다 시작합니다. 네,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도시 공기와 달리 아직 산간지방에는 눈조차 녹지 않아서 엄동설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깊은 삶 속에 얼어붙은 건강을 치유해줄 대물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의 뜻 그대로 바다, 강, 산, 들 장소 상관없이 싱싱하고 맛있는 자연산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나는 자연산이다. 과연 오늘 만나볼 자연산은 무엇일까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겨울 대물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산으로 가네요. 시작부터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 대물로 이끌어줄 주인공 찾았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땅이 얼어있는 겨울 산을 오르려면 안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 뭐 장비가 많네요. 산에 가신다더니 무슨 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 말 잡으러 갑니다. 말 잡으러. 겨울 말이요? 산에서 말을 잡는다고요? 네? 말 놓치면 큰일 나요. 그 장비를 최대한 꼼꼼하게 다 챙겨야 돼요. 산에서 장비가 없으면은 산속에 사는 의문의 말을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옵니다. 잘 챙기시고. 자, 땡겨오죠. 선생님, 오늘 정확히 뭘 캐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땅이 얼어가지고 뿌리 약용식물은 어떻게 캘 수가 없어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꽃갱이가 안 먹혀. 산소가 더 추우니까. 네, 땅이 얼어가지고 이게 우리 의사들이 뿌리 약용식물은 잘 캘 수가 없고 나무에 달려있는 거. 그래서 개발 나무에 달려있어요? 네, 나무에 뭐 전이 될까 봐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연으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 희귀버섯이죠. 아, 말굽버섯은 고목 혹은 살아있는 나무의 껍질에 붙어 사는데요. 말발굽을 닮았다고 하여 말굽버섯이라 이름 지어졌고 우리가 항암 약식은 효과가 있다고 돈이라고 알려진 많이 하죠. 식약이 돈이라고. 약용버섯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맛이 좋은 것이 아무리 음식이고 몸에 좋다고 해도 정말 그렇지. 그 중에서 이 약기운이 있는 건 약으로 엄동설안에 쓰는 산을 겁니다. 올라야 하는 건가요? 버섯이 그 대표적인 너무 쉽게 말하면. 추워요. 풀으로 두면 시야가 짧아요. 지금은 시야가 넓기 때문에
버섯이 달려있는 게 잘 보여요.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먼 산도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는 느낌이네요. 아우, 시야가 탁 트였네요, 오늘. 남다른 자연인의 포스로 쭉쭉 위로 앞서가는 두 분. 촬영하랴 따라가랴 아, 우리 자연산 PD님. PD는 바쁩니다. 선생님, 선생님, 두 분만 너무 잘 가시니까. 산 타기 힘들죠. 좀 올라가야 돼요. 30% 올라, 30% 이제 30%. 이제 30%? 저 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넘고도 한 개 더 넘어야 돼요. 아, 정말요? 넘어야 할 산이 두 개라는 말에 대놓고 망연자실. 그래도 말 잡아야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 피디님, 이거 물 한잔 하셔. 아, 또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이거 일반 물이 아니요. 아직까지도 우리 토양이 산성화 안 되고 일반 물이 살아있는 아니라니 생생한 물의 탕으로 되어 정체가 있는 것이 정말 산입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예, 자연이 잘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래나무. 이게 가래나무, 가래나무. 가래나무 수액이라고 아주 귀한 겁니다. 아, 이 나무에서 나온 수액이에요? 장기침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분 모이면 반나들만 이게 몇 잔 마시고 나는 것도 벌써 기침이 딱 멈춰요. 안 나와요. 보약이네요. 그 정도 좋아요. 거침없이 들이키는 수액으로 에너지 충전. 다시 힘차게 산행을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빨리 와봐요, 빨리. 뭔가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오. 다가가는데 나왔나요? 갑자기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 말이에요? 이게 잔나비 걸상버섯. 아, 잔나비 걸상버섯. 말이 아니고 원숭이였어요. 엄청 크네. 원숭이가 여기서 걸상, 책상처럼 이렇게 넙죽해가지고 뛰어놀만 해요. 났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럴만 한데요. 제가 또 원숭이 뛰거든요. 아하. 대물 뛰어놀만 잔나비 해요. 걸상버섯의 등장에 웃음꽃이 절로 피네요. 항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와 진짜 크네요. 자연의 힘입니다.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다음에 만날 대물도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게 멧돼지들이 돌 나와서 처먹으려고 다 드시고 나면 멧돼지가 있어요. 맛을 다 내놔서. 아, 이 산에 멧돼지도 엄청 많은가 봐요? 이 동네 산마리 산에 멧돼지 많아요. 산이 깊으니까 우리 태수비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쫓아줘요. 아, 태산이 강아지가. 이야. 태섭이의 멧돼지 같은 호의를 경우는 받으며 산에 또 있으면은 한참을 오르락 돼지 내리락 열병이라는 게 하는데요. 생길 수가 없겠죠. 든든한 호위무사족의 멧돼지의 위협은 집에 있으면 돼지 벗어나지만 열병이 생기는 겁니다. 거친 기르면. 산을 타는 것은 곳곳이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와, 이번에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야,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저 반대편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힘든 현실에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자연산 PD. 그래도 촬영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산이 품고 있는 보물을 조금 더 찾아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예? 뭐가 또 있어요? 여기 귀한 거 있어, 귀한 거. 뭘까요? 야, 그다음에 실하네. 뭐예요? 뭐가 있어요? 두 분만 신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24K 골드. 금이에요? 그거 뭐예요? 뽕나무 상자에 버섯 누를 황자를 쓰니까 아하. 뽕나물이. 묵직합니다.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명품 상황버섯입니다. 순도 100%. 산이 품은 고가의 보물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뭐 또 있어요? 대박입니다. 뭐예요? 상황버섯 상황. 또 있어요?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 귀한 상황버섯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네요. 전에 놀렸네요, 정말. 이야, 줄줄이 다 있네. 네, 쭉 보세요. 황철 상황버섯인데 뽕나무는 워낙에 귀하니까 잘 없고 이 황철 상황버섯은 그래도 지금 약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철 상황버섯도 안전하게 채취 완료. 덩어리. 황금 덩어리 간다. 황금 덩어리. 이거 보세요.
얘네들도 몸값 좀 합니다. 얘도 키로에 100만 원씩은 합니다. 요즘에 금값도 올랐는데. 6만 원.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산에 많이 잡으러 갔다가 금송아지도 잡고. 금송아지 잡아버렸어. 이야, 도랑치다 가지 잡네. 금맥을 찾았다. 산삼 거보다 더 좋아하시네요. 사산보다 웬만한 사산보다 이게 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자연이 선사한 보물을 연이어 발견한 덕분에 가방은 두둑해지고 발걸음은 날아갈 듯한데요. 지체할 새 없이 더 높이 더 깊이 산행을 이어갑니다.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아유, 금강산도 식구겠네. 아유, 밥 먹어야 아, 이제 뭐 좀 산에서 드시나요? 취사는 금물. 직접 싸온 밥에 친환경 나무 젓가락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직접 젓가락을 만드셨네요.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볶음밥을? 아, 김치볶음밥 맛있어요. 힘들게 산을 탄 뒤에 먹는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역시 시장이 반찬인가 봐요. 반찬도 없는데 맛있게 잘 드시네요. 자연이 반찬이에요. 그렇죠. 자연이 반찬이에요? 뭘 먹어도 맛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물 하나 뜯어서 먹고 저기서 나물 하나 뜯어 먹어도 밥 먹어요. 이게 암젓가락 드셔보세요. 아니 저는 이 귀한 걸. 그러니까요. 살을 따셔서 배가 아픈가? 아니 우리가 한금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아하. 그래서 민희님 배가 아픈가 봐. 방금 밭들 봐가지고. 질투가 나서. 이게 피디님도 접고 저희랑 산 다니실까요? 저는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력은 처음에 보강하면 돼. 캐스팅 제의가 왔어요.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앞으로 남은 산행길이 9마일이라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그런데 갈수록 산세가 험해지면서 와. 산행의 강도도 절로 높아졌는데요. 극한 직업 자연산 PD의 카메라는 이리저리 춤을 추고 카메라가 거친 올라갈 수 숨소리와 있을까요? 함께 아이고 급기야 영혼을 잃은 자연산 PD의 넋두리도 들려오는데요.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저기 양반이 두 개만 더 넣으면 돼. 두개 더 먹어야 돼. 두 개나요? 자, 오빠들 높이 잡고. 동화줄이 내려왔습니다. 이리죠. 보다 못한 전문가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 젊은 PD 체면이 말이 아니긴 하지만 로프의 의지에 가까스로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구조해 주신 것 같아요. 방심은 그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돼서 해가 짧은 겨울에는 마음이 바쁘답니다. 하지만 산 두 곳을 올라봐도 대물은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주인공들의 매서운 눈빛 포착. 혹시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목나무 찾는 거예요? 고목나무? 네. 왜요? 말발굽은 이 죽은 나무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산행을 포인트가 또 시작한 있군요. 목적인 말굽버섯을 찾고 있었는데요. 고목나무에서 자라는 말굽버섯의 특징을 이용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말굽버섯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간만 무심히 흘러가던 그때 네? 봤어. 왔나요? 백마.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응? 여기. 보여요? 기근나무의 중간쯤 커다랗게 달려있는 백말굽버섯 발견! 크네요. 곧바로 나무에 오르기 위해 몸에 루프를 감기 시작하는데요.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올라가 드디어 백말굽버섯을 만났습니다. 단단히 박혀있어 내리쳐도 끈적하지 않는데요. 와. 어림없다. 어림없어. 와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끝다리. 말굽버섯을 떼어내려면 연장의 도움은 필수. 거기에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야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비가 그렇게 신봤다! 떨어지나요? 와, 대물답게 진짜 두껍고 크네요. 야, 진짜 큽니다. 이게 바로 자연산 말굽버섯입니다. 근데 대물인데요? 이게 대물이라고 할 만하네요. 이 정도면? 15년 정도? 15년 넘게? 우와. 이건 뭐 우리 또 얼굴 두 개만 하겠다. 두 사람 얼굴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렇게 겨울
겨울 대물 찾기 대성공! 산에 오른 지 장장 8시간이 훌쩍 넘어섰을 무렵 이제야 하산을 하는데요. 아, 고생 많이 하나같이 하셨습니다. 커다란 대물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우와. 부르답니다. 즐겁게 산행했고 또 즐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행물도 풍성하게 했으니까 아주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이 좋은 산행물을 채취해 와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동설안의 깊은 산에서 찾은 겨울 대물들. 앞으로 꽃이 피는 봄에 하사될 자연산은 무엇일지 나는 자연산이다. 기대해주세요. 네, 나는 자연산이다의 주인공은 깊은 산 속에서 자란 각종 대물이었는데요. 네. 귀한 대물 중에서도 상황버섯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값진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황버섯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버섯은 어디에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특히 이 상황버섯은 이 뽕나무 상자, 뽕나무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뽕나무는 잎에서부터 줄기, 뿌리에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효능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항산화 효과부터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항노화,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데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면,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항상 가해불급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함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두 자연인분께서 앞으로도 귀한 템을 많이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의 기술 순서입니다. 먼저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다는 주인공이 계신데요. 어떤 분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두 사람.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남들처럼 식사를 챙기지만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하루가 괴롭다는 한 사람. 한 번만 그러세요. 어떤 습관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걸까요? 우선 통증으로 힘들다는 정신호 씨를 찾았습니다. 약봉지를 찾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이마저도 팔에 힘이 없어 놓치기 일쑤입니다. 드시는 약이 네. 왜 드시는 거예요? 아, 제가 건선이 좀 심해져가지고 한약을 지금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건선이요. 몸에 생긴 건선이 고민이라는 신호 씨. 보여드릴까요? 옆구리부터 시작된 건선은 배와 등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였다는데요. 스트레스를 10으로 놓으면은 막 10 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피부로 이게 그때 온 것 같아요. 한 13년 뭐 이 정도 때부터. 14년 전부터. 그녀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빵과 커피가 전부네요. 예?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아침이에요. 이 시간쯤 되면은 커피하고 빵 항상 먹고 있어요. 매일 늦은 아침을 먹기에 점심은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된다는데요. 20년 넘게 지속된 일상이랍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같은 걸 해 드시지 않으세요? 아침에는 그리고 위가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못 먹겠어요, 아침을.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안 돼요, 잘. 20대 젊은 시절 시작한 서비스직. 바쁜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식습관. 커피 한 잔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던 날도 있었답니다. 하루에 한 5잔? 많이 먹을 때는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할 때 7잔에서 8잔 정도 먹었어요. 믹스커피만. 밥보다 더 드시네요. 작은 빵 한 조각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신호 씨. 오늘은 커피마저 남겼습니다. 한 잔 다 못 먹겠네요, 오늘. 배가 금방 불러가지고. 그녀는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 걸까요? 냉장고 속 대부분이 냉동식품입니다. 냉동식품 아니에요, 이거? 다른 음식을 안 해먹기 때문에 얘네가 유효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냉동식품마저 없으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먹어야 되니까 풀어놓고 체크를 드시는군요. 항상 하지 않으면 비기 때문에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조리 방법도 편하잖아요. 그냥 그 렌즈에다 돌려서 먹기도 간편하긴 하고. 한데. 한참 됐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냉동식품을 많이 먹은 지가. 그런데 건강엔 안 신호 좋을 씨 것 같아요. 어딘가 불편한 기색입니다. 한참 동안 팔을 주무르는데요. 팔이 저리시나요?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요즘에 작년부터 그러긴 했는데 이 팔이 매일 그러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이 아팠다가 오늘은 또 괜찮았다가 이게 좀 묵직하고 좀 먹먹하고요. 어쩔 때는 이제 약간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기까지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되게 막 썩 좋지 않은 그런 통증이에요. 신호 씨에게 생긴 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시작된 겁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에 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좀 백화점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좀 해보자 해서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좀 날 새는 일도 이제 있어가지고 날을 새고 딱 그 다음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조용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위잉 소리도 나기도 하고 좀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는 기차 소리도 나고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이석증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못 취하니까 더 피곤해지고 다음날도 피곤해지죠.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걱정이시군요. 이명으로 고생하던 그맘때쯤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이었죠. 당시엔 왜 충격으로. 대상포진이 생겼는지 이유조차 가늠할 수 없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한 것뿐인데 저한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자 시간 날 때마다 걷기 운동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운동 삼아 걷는다고 하기엔 어딘가 조금 어설퍼 보입니다. 너무 천천히 걷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주 걷는 편이시긴 하세요? 자주는 못 나오고요. 시간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시간 있을 때 나와요. 운동을 하려고 막상 밖에는 나왔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습니다. 결국 얼마 못하고 앉을 자리를 찾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찾아오는 피로감에 자꾸만 앉게 된답니다. 운동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다 했어요, 운동. 그렇게 조금 하세요? 부족해 보이죠. 기운도 없고 힘드네요.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몸이 썩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와, 이유 모를 통증과 건선, 이석증까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주인공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거의 우리 몸에 질병 폭탄이 온다고 봐야죠. 지금 아까 저기에 건선이라고 했는데 네. 저 건선은 뭐냐? 첫째로 물이 부족하겠죠. 네. 물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저기에 가령 없기 때문에 뭐냐? 당분을 많이 섭취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냉동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 거기에는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화를 하는데 소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이게 심해지면 면역력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암까지요. 예. 그래요. 네,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암까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 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마음에 공포감이 옵니다. 네. 우리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앉아서 암이라는 진단을 안 받은 이유는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 5,000개씩 생깁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안 받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암을 잡아먹는 대식자 세포가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식자 세포가 생성하면 이 암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를 막아주는 면역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선생님. 아닙니다. 많은 것도 문제고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그 면역 세포가 너무 가다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난과 그 적과 동지를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면 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찌르듯이 그쵸.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루마티스 관절염 보셨죠? 손이 네. 굳어진 거. 또 그리고 이 특히 백혈병 같은 거. 백혈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뭐냐 갑상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자가 면역 질환들입니다. 자,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게 균형 잡힌 면역력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면역력을 잘 지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졌던 면역력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 그딴 말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너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여실한 여자 다 먹으라는 거네? 잘라버릴 거야, 정말. 연계시죠? 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게 스트레스 해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연기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평소 때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욕도 할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요. 나름의 창구를 찾으셨네요. 태연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강입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지만 다들 건강을 위해 운동을 빼놓지 않는데요. 네, 열심히 그중에는 시네요. 독특한 운동법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저건 어떤 운동일까요? 튀긴가요? 아니 이분은 태연 씨 아닌가요? 맞네 맞아 연기하던 태연 씨요. 우리 주인공. 매일 아침 공복 상태로 한다는 이 운동은 노르딕 워킹입니다. 걷기보다 더 좋은 걷기라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걸으실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전신 운동이 돼요. 그래서 팔 운동부터 해서 다리도 더 파워 있게 걸을 수 있고 전신 순환에 더 좋죠. 하루 일과 중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킨다는데요. 태연 씨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면역 질환이 생겼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사회생활도 하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애들은 어떻게 하지? 한때 혈액순환 불균형으로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신경성 장염에 불면증까지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태연 씨. 면역력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 조금 많은 데만 가도 금방 감기 옮아서 오고 조금만 추워도 막 몸이 으슬으슬하고 막 온몸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한 번도 안 걸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뭐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니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우선 태연 씨의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효 음식인데요. 발효 음식을 제가 잘 챙겨 먹어요. 아무래도 유산균이 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잖아요. 장이 건강해야지 비만하지 않거든요. 장 건강을 지키는 게 면역력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조금씩 바꿔나갔는데 자연스럽게 덤으로 얻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피부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너뷰티를 잘해서 피부가 좋은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광이 나세요. 몸속이 건강하니 그것이 겉으로도 와. 보여지는 것이죠. 20대와 같은 깨끗한 피부네요. 이쯤 되니 태연 씨의 냉장고 속이 궁금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 걸까요? 낫또 같은 거는 제가 좀 항상 챙겨 먹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과하고 당근을 이렇게 팩을 해놔요. 그래서 주스로 갈아 먹기도 하고. 식사 후에는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요거트라는데요. 간식으로도 딱이죠. 요거트는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역력을 좀 키우려고 유산균에 관련된 음식들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유산균이 살고 있는 장 속 환경을 개선해 나간 것인데요. 그때 태연 씨가 방에서 또 무언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부지런하신데요. 운동하시게요?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해야죠.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태연 씨. 3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까지 높이는 방법이랍니다. 바뀐 습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데요. 수분 오늘 섭취. 태연 씨 손에는 늘 물이 있었죠.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혈액의 90%가 또 수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기관지 질환에도 좋고 호흡기 질환에도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높아져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극복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운동도 잘 하시고 식단도 잘 챙기시면서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병행하시면서 스트레스 날리면서요. 앞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장과 척추의 건강이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제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장은 우리의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력과는 필수 불가결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또 그리고 한번 척추를 쭉 펴면 자 척추를 한번 펴봅시다. 네. 네. 자세를 척추를 고치게 보면 되네요. 면역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오. 그래서 우리 우스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뭉치면 죽고 아. 흩어지면 산다. 아.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을 뭉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우. 자꾸 근육을 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장과 척추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건강을 먼저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좀 소식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이게 그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좀 잘 살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먹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술도 먹고 쉽게 말하면 또 욕도 먹고 나이도 먹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덜 먹고 뭘 해야 되느냐? 유산균을 늘릴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 전통의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쌓였을 때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발효 음식, 이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고 우리의 기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산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면역력 지키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얻은 꿀팁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대박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물고기라고도 불릴 만큼 이름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난 생선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언제 만나도 가슴이 뛰는 강원도 동해에서 찾은 대박의 기술. 겨운의 영양분을 잔뜩 저장해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방어부터 싱싱한 오징어입니다. 다양한 해산물의 화합의 장을 여는가 하면 하늘보다 산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도 강원도의 매력인데요. 겨울이 제일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이곳에서 기꺼이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게 하는 대박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강원도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설악산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이 맛을 잊지 못해 꼭 찾는다는 이곳. 아니요. 전라도 담양에서 왔어요. 담양. 철원. 전국 각지의 식객들을 불러 모은 대박의 기술은 바로 이 어디에서 맛 하나로 오셨어요? 밥상을 평정했답니다. 뭘까요? 속초에서 유명한 황태구이 맛집이에요. 오케이. 태구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황태구이가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발견한 대박의 기술입니다. 탄탄한 육질을 자랑하는 네, 황태구이의 그럼요. 맛 궁금합니다. 부드럽게 살살 녹는 빨간 맛으로 말하자면 황태구이 하나만으로도 열반찬 부럽지 않게 밥 한 그릇 그냥 뚝딱이랍니다. 건배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양념도 잘 돼 있고 부드럽고 애기들 먹기도 좋네요. 맵지도 않고. 이건 기본 맛있는 거고 무조건 맛있다고 오는 거야 이 집은. 올적 설악산 올적마다. 등산 후 먹으면 더 꿀맛인 만큼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온다는데요. 우와. 갖은 양념 고루 입혀주고 뜨겁게 굽자마자 일사천리. 뜨거운 열기 고스란히 손님상으로 전해집니다. 이쯤 되니 황태구이의 맛의 진가를 알려줄 주인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사장님, 여기가 그 속초에서 유명한 황태구이 맛집 맞아요? 예, 황태구이 맛집 맞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황태구이 대박의 기술 박주연 씨입니다. 매일 불 앞에서 황태를 굽고 또 구워주는데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주방 안은 오늘도 바쁘다 바빠.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절대 잊지 못할 황태구이. 진정한 황태구이를 만들겠다는 일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대되는 찰나? 주방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주인장을 급하게 따라가시는데요. 나가신다. 어디 가세요? 지금 옷 입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황태 덕장에 황태가 지나가죠. 황태를 직접 가지러 간다고요? 품질 좋은 황태를 만나기 위해 주인장과 함께 떠난 여정. 차를 타고 30분간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황태가 태어나는 고장 강원도 용대리 명태덕장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명태가 겨우내 눈비 맞으며 속이 누렇게 마르면 주인장이 쓰는 황태로 환골탈태. 명태가 황태로 재탄생하기 위해선 날씨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날씨가 추워서 얼었다 녹았다 해서 아주 잘 말랐어요. 아삭아삭하잖아, 황태가. 이게 날이 더우면 이게 싱싱한 게 못 써, 명태. 안 얼으면. 긴 겨울의 끝에 비로소 노란 속살을 보여주는 황태.
겨우내 꼬박 4개월을 말려준다는데요. 자연 바람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건조된 황태는 기나긴 시간 속 매서운 겨울이 만든 자연의 선물이 틀림없죠. 여기는 황태 말리는 덕장이 많고 기후 조건이 여느 데가 틀리거든. 산간 지역이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 명태가 겨울 내내 몇 개월 동안에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마르는 거야 이게. 잘 말린 황태는 산지 직송 바로 식당으로 전달되는데요. 맛있는 황태가 더 맛있어지는 특급 비결은 지금부터 시작되는가 싶은데 아니 어째 황태를 바로 굽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게 불어야 야들야들하고 양념을 발라야 되니까. 그럼 이거 몇 시간 정도 담궈놔요? 이거 보통 한 5시간. 오래 불리시네요. 5시간 동안 황태가 충분히 불어나면 물기를 짜내야 합니다. 이번엔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 남편 호길 씨가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태 물을 꼭꼭 짜주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배이지는 않지. 고기에 양념이 포동포동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양념이 제대로 배니까 여기에. 이 작업만 해도 3시간이 걸린다니 손목이 시큰시큰 아플 법도 하지만 호길 씨 아내를 대신해 제대로 지원 사격해줍니다. 이미 8시간을 썼어요. 남편이 정성스레 꼭 짠 황태는 바로 주연 씨에게 바통 터치. 마지막으로 황태를 숙성하기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요. 근데 황태를 숙성시키는 방법이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발라서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숙성을 시킨다고요? 네, 부드럽고 맛있으라고 시킨 거예요. 숙성시킨 거하고 안 시킨 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황태가 자연 속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완성되듯이 마찬가지로 전용 숙성고에 황태를 통째로 넣어 보관하면 양념이 일처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 전부 내공 속에서 꽃피운 대박의 기술이랍니다. 황태가 잘 숙성되는 동안 가게 밖으로 나가는 남편 호길 씨. 뒤따라가면 또 뭔가를 발견할 것 같은 대박 예감이 드는데요. 쉬질 않으시네요. 땅 위를 덮은 천막을 과감히 걷어내자 깊게 묻어놓은 항아리가 줄지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태 재울 때 우리 집 많은 비법. 솔잎청. 솔잎청이요? 예. 솔잎으로 만든 청. 4월에 새순을 따서 넣은 솔잎과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으로 담근 솔잎청인데요. 영롱한 갈색빛에서 오랜 세월이 엿보입니다. 9년 차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당근제가 진하고 황태 육질 자체도 부드러워 먹기도 아주 좋죠. 은은한 맛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마음을 담은 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양념장에는 또 어떠한 비밀이 담백하게 황태구이를 만들어줄지 양념장에 숨어있는 대박의 기술이 궁금합니다. 새콤달콤한 과일로 양념의 시작을 알리면 오디청과 갖은 재료를 비율에 맞게 넣어주는데요. 마지막에 솔잎청까지 넣어주면 황태에 빨간 옷 입혀줄 기본 양념 소스 완성! 그런데 양념의 시작인 고춧가루와 간 양파, 과일을 섞은 기본 양념 외에 숨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뭐가 또 내가 있어요? 개발을 해서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 그 물로 양념을 해서 내요. 양파, 사과. 상큼한 맛과 함께 느껴지는 짭조름한 바다내음의 정체는 바로 황태 대가리인데요. 같은 명태끼리니까 명태를 머리를 넣게 되면 꽈면 구수해요. 양념장을 만드는 마지막 재료는 제법 익숙한 향기에서 특별한 맛을 탄생시켰답니다. 특히 주인장표 비법 소스에는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아 더욱 특별하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고추장을 달리게 되면 텁텁해요. 텁텁하고 이렇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고추장도 발라보고 다 해봐도 이 간장 소스가 최고야. 시행착오를 좀 황태 거치셨군요. 대가리로 감칠맛 업그레이드한 특제 간장을 넣어주면 주인장표 비법 소스가 완성됩니다. 소스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4일의 숙성 과정을 거쳐 더욱더 완벽한 완전체로 거듭나는데 양념이 흩어지지 않게 여러 번 덧발라주고 통깨로 마무리해주면 손님상으로 나갈 준비 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도 나도 열광하는 최고의 인기 메뉴 군침 당기는 빨간색의 유혹 황태구이 나갑니다. 황태구이의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수제 소스에 입 호강할 준비 되셨나요? 겉은 야들야들하면서도 속은 사르르 부드럽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육즙 팡팡 터져나오면 엄지척은 물론 환한 미소까지 머금게 하는 진정한 맛의 주인공 이 세 글자가 증명해 줍니다.
속속들이 잘 배갖고 담백하고 좋은데 맛이에요. 식감이 부드럽고 양념이 맛있어요. 소스가 텁텁하지도 않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일단. 그리고 굉장히 뭐 감칠맛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런 맛이 굉장히 강하고 되게 좋습니다. 오직 대박의 기술 황태구이만 찾는 손님이 속출할 정도라네요. 황태구이와 사랑에 빠진 식객들 젓가락이 쉴 새가 없는데 다들 잘 이것도 드시네요. 뭐 하시는 거죠? 어? 오호, 밑반찬이 전부 리필이 가능하다니 이거 실화인가요? 아우 바람직합니다. 반찬이 많아서 좋아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개 더하기 8개 같아요. 16개? 네. 반찬 너무 맛있어요. 너무 정말 깔끔하고 국물도 나와서 황태 국물이 정말 진하고 맛있어요. 완샷했어요. 화려한 주인공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빛내줄 든든한 조연이 존재하는 법. 등장부터 요란합니다. 상위를 수놓는 20가지 이상의 밑반찬 행렬. 이게 전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날 따라와. 호언장담하는 주인장. 야채 보관하는 데야. 매실 장아찌 담아놓은 거. 또 정선서 우리 더덕밭에서 더덕이요. 장아찌 담은 거야. 이거 올해 6년째가 7년째래. 주인장의 보물창고엔 직접 기르고 담근 채소 장아찌들이 숨어 있었는데 아우 별별게 다 진짜. 있네요 정말. 1년에 1000포기씩. 대박의 기술다운 남다른 스케일. 매년 1000포기 이상 직접 담근 김치만을 손님상에 올린대요.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 안 힘드세요? 힘들지. 맛있게 와 먹고 가면 나는 거짓말 장사는 안 하니까. 다 직접 하시니까. 반찬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제철 맞은 나물들을 전부 직접 만들고 있었는데 봄동 삶아서 이렇게 무치는 거예요. 주인장 혼자서 이 다양한 반찬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반찬에도 역시 깊은 내공이 여과없이 발휘됩니다. 반찬 무한 리필을 부르는 1등 공신은 이것? 아니 이건 또 뭐예요? 미온을 안 쓰려고 천연의 나만의 비법으로 만들어서 갈아서 쓰는 거예요. 표고버섯, 멸치, 새우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번엔 참나물을 툭툭 썰어 손맛 제대로 입혀주는데 와. 이렇게 저렇게 버무리는 손끝에 켜켜이 쌓인 다양한 노하우가 흐르는 세월 속의 진정한 맛으로 거듭났습니다. 캬, 참나물의 고소한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조미료 없이 정직하게 자연에서 불러온 대박의 기술은 정성 가득 품고 있는 엄마표 반찬으로 이 넓은 상을 다채롭게 채워주는데요. 정갈하게 한 반찬을 더 상 맛있게 차려졌습니다. 즐기는 방법. 황태국은 어떤 반찬이랑 먹어야 찰떡일까요? 겉절이. 맛있어요. 어른 아이 구분할 것 없이 누구나 그 맛에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 색깔이 너무 진짜 진국이다. 네, 아깝던데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신선하고 반찬들 다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더덕이 넣었습니다. 진짜 최고인데요. 푸짐한 한상 위에 또 다른 주연. 황태구이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바로 맛과 건강 모두 품은 향긋한 더덕구이인데요. 홀린 듯 입으로 넣으면 절로 뱉어지는 감탄사. 멈출 줄 모르고 펼쳐지는 더덕신공. 어떠세요? 굉장히 특이해. 다른 데서 먹는 거하고 달라요. 약간 쌉싸름 맛을 잘 살린 것 같고 맛있네요. 하얀 속살에 매콤한 양념 입혀 구워주면 그 속에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더덕구이 맛의 비법을 찾기 위해 들어간 주방에선 부부가 더덕 손질 샘매경인데요. 양념이 잘 배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얇게 두드려도 안 되고 너무 두껍게 두드려도 안 되고 마지막 선이 있어요. 두드리는 게. 적당히가 깨지지 가장 않고 어렵죠. 결대로 찢어지도록 방망이의 섬세한 힘 조절은 필수. 더덕이 납작하게 펼쳐지면 이제 빨간 양념 더할 차례인데, 근데 빨갛게 버무려지는 양념장에서 또 다른 비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뭐죠? 소고기예요? 소고기요? 아니 지금 고기요? 더덕구이 양념을 만들다 갑자기 소고기 볶음을 왜 하세요? 친정 엄마가 옛날에 더덕구이 해줄 때 이 소고기를 꼭 갈아 넣더라고요. 내가 이 장사를 하면서 엄마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해요. 추억 속 어머니의 손맛으로 탄생한 더덕구이는 세월의 뚝심 있는 맛입니다.
숙식 양념장에 소고기 넣고 데쳐서 양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숙성이 돼 있는 거는 맛이 덜해요. 그 숙성된 거 하고 지금 만드는 거가 어우러지면 담백하고 맛이 상큼해요. 고기 양념이 쓰이는군요. 여타 더덕구이와 비교 불가. 단골들을 대거 양성해낸 비법 소스 완성. 와. 주인장의 양념 맛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구울수록 더욱 짙어지는 향긋함과 입안에 오래도록 감도는 달콤한 풍미, 쌉싸래한 끝맛까지 더한 더덕구이가 완성됩니다. 황태구이와 궁합 역시 식객도 반할 만큼의 천생연분이라는데요. 황태 더덕을 싸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싸먹는다고요? 그 맛이 어때요? 잘 어울리죠 이거. 말린 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촉촉하고요. 더덕은 향이 확 너무 많이 올라왔고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아삭아삭한 게 아주 맛있어요. 밥도 진짜 속초면 여기 꼭 들리세요. 황태구이와 더덕구이로 푸짐한 한상 배불리 즐기고 나면 그 맛에 보답을 받을 차례. 많이 하루 매출 오셨거든요. 480억을 돌파합니다.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할 것 같아요.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 매콤한 맛에 한 번, 부드럽고 쫄깃한 맛에 두 번 받아는 황태구이와 더덕구이 정식으로 앞으로도 대박 나세요. 네, 오늘 대박의 기술에서 만난 황태는요, 그 이름을 논하려면 명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말리는 방법에 따라 코다리, 북어, 먹태 등 수십 가지로 불리다 보니 정말 명태가 이름복 하나는 타고난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황태는 또 저도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간식거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태를 황태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더 좋은 점도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술을 잡수시는 분 많으시죠, 요즘. 그렇습니다. 술을 먹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항태가 숙취 해소에 참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항태 성분 중에서 메치온이라든지 라이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에도 좋고 간 기능을 알코올로 말미암아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와, 이 황태국 한 그릇으로 진짜 간 피로 회복도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대박의 기술에서 만난 황태도 그렇고요. 오늘 나와서 면역력 관련된 얘기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도 그렇고요. 잘 먹고 건강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정보마당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